이게 전동 트렁크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이름요? 갑자기 잘 쓰다가 트렁크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를 다 보시면은 트렁크 잠김 버튼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트렁크가 안 열려요. 이렇게 놓으면 트렁크가 열려요. 우와, 이런 게 있네. 예전에 개고생 한번 적 있어요. 트렁크가 안 열린다고 회로 막 디벼보는데 아무리 봐도 회로에 문제가 없어요. 아, 이게 있는 줄 모르고. 네, 그래갖고 막 한 1박 2일로 막 뒤져봤죠. 근데 여기 있더라고. 명절 세고 갔더니 다 주저앉았죠. 자세를 완전히 유지하고 있네요. 네, 차 한번 들어볼게. 이 고무 튜브죠. 이게 철제로 감싸져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는 안 보이네요. 고무가 부풀어 오르긴 하는데 네. 빠지거든요, 다시. 네, 맞아요. 일단은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독일 차는 서스펜션이 딱딱하냐? 첫 번째 우리나라에 출고됐던 독일 3사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여름용 타이어를 끼고 나옵니다. 서머 타이어가 하드한 그립이잖아요. 그립성이 좋으려면 컴파운드가 되게 연하고 겨울에는 제 역할을 못해요. 딱딱해지는 컴파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차가 딱딱해진다고요. 노면도 잘 미끄러지고요. 두 번째는 에어쇼크이면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서스펜션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를 높이거나 내리기도 하지만 철제 용수철 대신 고무 튜브로 놔둔 게, 철제 용수철 같은 경우는 충격을 흡수할 때 철제이기 때문에 파동이 많이 생겨요. 잔 진동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 잔 진동을 고무 튜브는 억제할 수 있어요. 보통은 서스펜션의 이 안에 고무 튜브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에 오일쇼크하고 가스쇼크를 일체로 결합하는 거예요. 기본 몸통은 변질됨이 없어요. 그냥 바깥에 용수철을 끼느냐 아니면 고무 튜브를 껴서 진동 파동을 억제할 거냐. 쉽게 표현해서 스카이 콩콩을 타면 어떻게 돼요? 콩콩콩콩 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위아래로 상하를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면 그 상하의 움직임을 가운데 쇼크가 억제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잘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한번 바운싱을 딱 줬다가 착지하고 탁 멈추게끔 하는 게 쇼크예요. 가끔 CLS나 E클래스도 에어쇼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타입은 스포츠성을 감미하면 차가 딱딱하고요. 어떤 차는 되게 말랑해요. 요즘에 이제 쇼크 같은 경우도 밸브를 3개짜리 두느냐 2개짜리 두냐 이것처럼 하나짜리만 두느냐에 따라서 감세력 편차를 줄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승차감을 컴포트 모드에서는 낭창낭창하게 주다가 오일이 지나가는 통로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에어쇼크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싼 거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도 하거든요. 이게 그 액티브 바디 컨트롤에 들어가는 유압식 쇼크도 있어요. 그거 되게 굉장히 비싸요. 그냥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해서 차가 절대 물컹거리는 물침대 같은 승차감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요거는 재생 서스펜션이고요. 재생인데 퀄리티가 오. 신품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쇼 끼고 또 이 차 만들러 가야 돼요. 지금 서진 1급 공업사라고 외판 판금이나 도색 같은 업무를 볼 때 제가 이제 위탁으로 맡기는 업체인데 거래한 지 한 8년 됐거든요. 1급 공업사 대표님이신데 인사 한 번만 좀. 안녕하세요. 서진 1급 자동차 서비스 대표 김갑진입니다. 이제 순정칠은 안 그렇지만 제칠이 아닌 경우 혹은 충격을 가할 경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다 떨어지죠. 그래서 뒷범버 성형도 좀 하고 앞범버도 좀 많이 찢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일 심각한 게 이거예요. 상단부하고 하단부까지 꺾여 있는데 잘 펴질까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우글거리는 거잖아요. 안에 트립 뜯어서 거기 보강판도 다 하고 녹슬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뿌리는 게 있어요. 네. 알루미늄 코팅이라고. 네. 그거 다 뿌려드리고 그 작업해. 그래요? 빨리 와보세요. 앞범퍼가 조금 많이 찢어져 있어요. BMW들 모델 타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주차 스토퍼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말 이렇게 낙뎀으로 지지부리게 했는데 너무 약하죠. 네, 약하죠. 근데 지금은요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철심 같은 걸로 다 박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튼튼하게 떼어주니까 인위적으로 잡아 뜯어도 안 깨질 정도로. 아, 그 많이- 복원이 다 가능해요. 많이 바뀌었군요. 예, 그렇죠. 이 공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로가에 지나다 보면 찌그러진 곳 펴드립니다 해서 그런 업장과 1급 공업사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원형 가까이 판검을 해야지 네. 퍼티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게 좋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퍼티로 다 메꾼다고 보시면 돼요. 운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이 칠이 갈라지고 뭐 그런 게 네. 열 처리가 안 돼서 갈라지는 거고 네. 퍼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네. 뭐 논두렁에 이제 가뭄이 해가지고 쫙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기능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즘 이렇게 수성 페인트로 다 바뀌었잖아요. 보통 아, 유성에서 수성으로 다 바뀌었죠. 네, 다 바뀌었어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권에서는 아직도 유성을 다 써요. 왜냐면 수성이라는 건 이게 건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정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칠 색깔도 잘 안 맞고. 그렇죠. 보면 누가 봐도 이거 나도 칠할 수 있으면. 나와서 어느 정도 또래 그 찬바람을 건조를 시켜놔야 돼요. 아. 바로 조립이 안 돼요.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그렇죠. 뭘 했다가는 재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일날 뭐 예를 들어 범퍼 칠이나 휀다 칠이나 외판에 대한 황금 도색이 병행될 경우에 하루 만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게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런 공정을 줄여야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기회를 갖고 저도 여기서 조금 일을 하면서 도와드려 가려고요. 당진에 BM 타는 공돌이라는 분이 뜻밖에도 헤드라이트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해서 당진까지 가고 싶었는데 일산점에다가 헤드라이트를 미리 보내셨더라고. 보통 헤드라이트 금액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재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확 달라진 이 T-시리즈 너무 감사해요. 과거에 그 지저분함은 싹 없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헤드라이트가 바뀌니까 차가 차다워졌어요, 그렇죠? 범퍼도 요쯤 어디 찢었었는데 깨끗하게 복원이 됐어요. 이런 몰딩류도 죄다 칠해주셨던 것 같아요. 뒷도어도 마찬가지죠. 아래쪽까지 우글우글 했었잖아요. 휀다도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뒤 휀다도 전치 칠 한번 또 해주셨어요. 도색할 때 보면은 이런 이음새에서 칠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붙여놓은 상태로 칠을 하면. 근데 파트별로 다 뜯어주셔가지고 작품을 또 만들어주셨어요. 차주분이 이쁘게 잘 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사고 수리나 외형 보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희 제2특공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협력사인 서진 1급공업사로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소하고 연락처는 하단 링크로 좀 남겨드릴게요. 자, 외판 판금과 도색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씩 프로젝트의 끝이 보이는데요. 시간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천장 복원과 디테일링 과정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양천읍에 있는 더비게러지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 샵이고요. 올드카하고 영타이머 실내하고 외장하고 내장 관리에 특화된 샵이에요. 올드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림들이 노후나 아니면 이제 천장 라이너들, 필러들, 시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복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2특공대에서 들어온 그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래된 BM을 타는 차주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천장 라이너가 좀 많이 좀 내려와 있어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텐데 천장에 본딩이 경화되거나 노후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습기가 많은 여름철이 가장 많이 이게 상하는 시기라 가을 들어가기 전 아니면 가을쯤에 처짐 때문에 많이 들어오세요. 저희가 순정 원단은 아니고 스웨이드로 탈거해가지고 복원을 할 거고요. 필러들이라던가 파츠들은 이제 탈거하는 영상을 오늘 좀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예전에는 실내 내장재나 이제 도어 트림, 헤드라이닝, 차 천장 있죠.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업체를 찾아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없거든요. 서비스 센터를 가거나 외부 샵에 가면 헤드라이닝을 교환, 도어 트림을 교환인데 여기서는 이제 복원하고 수리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희 아버지 차를 대표님 댁에서 한번 수리를 했었어요. 스웨이드 작업했는데 너무나도 꼼꼼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썬바이저 이제 내리잖아요. 다 떠 있어요. 딱 그 닫히는 부분 말고 네. 이렇게 다 떠 있네요. 가림막도 그렇고. 약간 이제 연식이 10년이 넘어간 차들은 클리닝을 맡긴다 또는 이제 썬팅한다 네. 할 때 스팀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스팀을 많이 사용하면 이 원단과 플레이트 안에 그 스펀지 폼이라는 그 접착제가 물기를 먹고 있다가 건조되면서 이렇게 접착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이제 천장이 떨어져서 교환을 하는데 사실 차에 있는 냄새가 60%가 천장의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카펫이나 가죽이 갖고 있는 거는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실내 냄새가 더 상쾌해질 수 있는 쾌적해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내려앉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거든요. 빨리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제조사에서 이 루프를 낄 때는요, 앞쪽 유리나 뒤쪽 유리가 탈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슬라이딩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리를 탈거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오늘 들어갈 원단인가요? 네, 이 원단은 스웨이드 원단이고요. 이게 좀 스펀지거든요. 3mm짜리 스펀지인데 이 스펀지하고 스웨이드를 열가공으로 붙여가지고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패널에다가 붙일 수 있게끔 본드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게 오늘 사용될 본드예요. 발포 수지용 본드인데 BMW나 현대 기아에서도 쓰고 있고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환경이라는 거, 두 번째는 자동차 전용 본드라는 거. 고무를 녹여서 만든 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가 굉장히 오래가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써줘야지만 탔을 때도 냄새가 안 나고 자동차용이기 때문에 더 적합하고 전문적인 소재들과 어떤 재료들을 써야지만 굉장히 유지보수 그다음에 오래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친환경제이지 공업용 본드를 쓴다는 거는 내가 그 독성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천장이 차가 출고해서 떨어진 시점 그 기간만큼은 또 버티는 거죠. 이게 지금 순정이 아니잖아요. 네, 이 스웨이드를 만드는 회사가 많은데 이렇게 차량에 쓰게끔 이렇게 폼을 붙여주는 회사가 많이 없어서 저희도 필요할 때마다 컬러라든가 이 폼의 두께 이렇게 쓰고요. 지금 이제 사가가지고 끈적거리는데 야. 이런 것들이 이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의 차량들,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굉장히 친환경 소재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시대라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이제 접착유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른 손상이 오게끔 돼 있는 소재들이 많아요. 다 걷어낼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이 본드의 성질을 잃어버렸다. 이 밑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본드를 또 다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바르시는 거예요? 지금 본드 바르는 거고요. 물이랑 같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본드 말린 다음에 같이 접착할 겁니다. 양쪽 다. 일단은 지금 다 본드 뿌려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건조한 다음에 붙이면서 열 주면서 완전 접착. 올리면은 이제 끝나는 작업이죠. 어저께 이제 본딩 작업을 하고 나서 스웨이드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저께 약품 처리하고 걷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딩 오일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오늘 그걸 또 완벽하게 제거하느냐고 시간이 오늘 한 4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천장 파츠까지 이제 다 이제 순정 컬러긴 하지만 재질만 패브릭에서 스웨이드로 바뀐 거고요. 포근한 느낌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이특공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 중에서 더비 게러지가 재밌는 또 작업 중에 한 부분을 또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차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아껴주면서 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이제.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서 285 지포 있잖아요. 그걸 또 완벽하게 또 복원해 주셔갖고 사실 그 지포 영상 이후로 예전부터 이런 문의가 있긴 했는데 좀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얼마 드리면은 광택을 해주나요? 얼마를 주면은 유리막을 해주나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빛나는 하루는 세차장이 아닙니다. 네, 세차 용품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이런 걸 방법을 알려드리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세차를 잘 모르시거나 정말 내가 차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정이 좀 떨어졌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개인 부스도 만들었고 저는 절대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품점 운영하는 사람이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면 돼요. 차량 내외장 전문가시잖아요. 차를 또 워낙 또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네. 한번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역시 은색이구나. 아, 스크래치랑 수월이 정말 많아요. 이 스크래치를 100% 다 저는 제거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차주님한테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차를 최대한 오랫동안 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크래치는 이 클리어 코트가 이렇게 파져서 난반사가 나는 건데 이거를 요만큼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까야 된다는 건데 많이 까면은 나중에 차주님이 광택을 한 번, 두 번 더 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님이 봤을 때 와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난다 라는 정도까지 제가 복원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역시나 BMW 포함해서 벤츠, 아우디, 이 백화현상 이런 것도 최대한 제가 복원을 해드릴 거예요. 크롬 같은 경우는 네. 복원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교체예요. 근데 수입차는 부품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 부분 그냥 딱 떼버리고 다시 하면 되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 사용해서 최대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 뭐 물을 안 뿌려봐서 이 유리가 발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리 발수도 당연히 해드릴 거고, 전체 유리 포함해서 수리하실 때 휠 탈거 하시잖아요. 네. 안쪽이 어떤가요? 많이 들었죠. 그러면은 그 부분도 저는 타격까지 합니다. 자키도 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시네. 네, 임팩트 드라이버도 다 했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이 차주분께도 정말 빛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2달이 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많이 애타게 기다리실 건데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대표님 전문성 있게끔 꼼꼼하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보니까 저쪽에 굉장히 많은 세차 용품들이 좀 있죠. 용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가서 좀 네네, 그럴까요? 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내외장 관련 케미컬이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량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독일 차들은 휠 분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요? 그 얘기를 매번 하시거든요. 혹시 대표님 이 회사에서 철분 제거제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있다면, 휠은 깨끗해지긴 하는데 브레이크 캘리퍼가 부식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일을 보더라도 OW30도 있고 네. 0W40도 있고 각자 이 점도에 따른 특징이 있잖아요. 네. 세차용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휠 클리너도 엄밀히 말하면 조금 나눠져 있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타이어의 갈변을 제거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로만 보시면 돼요. 갈변을 제거할 수 있으면 알칼리성이고요. 제거가 안 되면은 혹은 덜 되면은 중성이나 철분 제거가 되는 그런 휠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휠에다가는 요거를 쓰고 도장면에 쓰는 철분 제거제는요 그냥 싼 거 쓰시면 됩니다. 세차를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 차량의 상태나 이런 거에 맞게끔 좀 컨설팅 아닌 컨설팅이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직원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품을 팔려 하지 마라. 말씀 끊어 죄송해요. 잠깐만 와보세요. 바구니별로 다 담겨져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세차 주기는 어떤지, 차 색깔은 뭔지, 지속성을 중요시하는지 뭐 그렇게 다 물어봐서 그러면은 요걸 쓰시는 게 맞고, 그렇게 좀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차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용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구경도 한번 해보시면 근데 말씀은 주셨는데 너무 홍보하는 거 아니요. 저희 엔진 오염된 심한 거 있잖아요. 이거 문질르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들었어요. 저는 이거하고 휠 클리너 철분 제거제 좀 주시면은 제가 지금 구매하도록 할게요. 차량은 깨끗해져서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완료된 모습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원래 출고 일정이 오늘이었어요. 차량도 출고해드리고 영상 완료일도 오늘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세요. 3일 동안 지금 계속 진행하는데도 20년에 묵었던 그 흔적들 있잖아요. 크롬 상태도 안 좋고 휠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걸 복원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지껏 좀 도와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한국오토 사장님, BM 타는 곰돌이, 1급 공업사 사장님, 더비게러지, 빛나는 하루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직까지도 지금 차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완벽한 모습으로 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